밤은 종종 우리의 진심을 끌어올립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주변의 소음이 아닌 마음의 울림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생각들,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 그리고 그리움과 상처들. 이 이야기는 그런 외로운 밤을 지나는 당신에게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20개의 이야기 속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위로의 빛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1장. 텅 빈 집에 켜진 조명. 이서진의 이야기. 이서진은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에 적응하고 있었다. 친구들도 바쁘고 가족과는 멀었다. 퇴근 후 돌아온 집은 조용했고 그는 습관처럼 조명을 켰다. 밝은 불빛 아래 그는 매일 저녁 작은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자신을 위한 요리를 시작했다. 혼자서도 괜찮다는 말이 진짜가 되어가는 순간이었다. 2장. 편의점 야간 근무자 김혜정의 이야기. 김혜정은 대학을 휴학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야간 근무를 시작했다. 사람도 적고 시계는 느리게 움직였다. 새벽 3시 무렵 단골 손님인 할아버지가 늘 김밥과 따뜻한 우유를 사갔다. 이 시간에도 사람은 있어, 안심해. 라는 말을 남기고 혜정은 그 말에 늘 힘을 얻었다. 혼자인 줄 알았던 그 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깊게 남았다. 3장. 고시원의 작은 창. 박민수의 이야기. 고시원에서 지내는 민수는 하늘을 보기 힘들었다. 낮엔 도서관, 밤엔 좁은 방. 하루의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많았다. 어느 날 그는 창틀에 핀 작은 식물을 발견했다. 누군가 몰래 심은 듯한 화분. 그 후 그는 그 식물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를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 식물은 그의 첫 번째 대화 상대였다. 4장. SNS에 올리지 못한 일기. 최윤아의 이야기. 유나는 매일 인스타그램에 웃는 사진을 올렸지만 실제론 밤마다 울었다. 잘 지내 보여서 부러워라는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비공개 계정에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익명의 사람들이 나도 그래요라고 댓글을 달아줬고 유나는 그제야 진짜로 조금 덜 외로워졌다. 5장. 오래된 라디오 이현섭의 이야기. 현섭은 아버지가 남기고 간 낡은 라디오를 켰다. 새벽마다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사연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DJ가 그의 사연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 현섭님, 오늘도 잘 버티셨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를 울렸다. 그는 그날 이후 라디오 앞에서 매일 밤을 기다리게 되었다. 6장. 유리창 너머의 고양이. 정유나의 이야기. 퇴근 후 늘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유나는 아파트 복도 끝 창문 너머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매일 마주했다. 아무도 없는 복도, 고요한 야경 속 그 작은 생명체는 늘 같은 곳에서 유나를 기다렸다. 어느 날 고양이는 그녀가 다가가자 도망가지 않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유나는 말없이도 위로받는 느낌을 알게 되었다. 7장. 기억 속 목소리. 남지훈의 이야기. 지훈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전화번호를 아직 지우지 못했다. 외로움이 극심한 날이면 그는 전화를 걸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전화를 붙잡고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전화기 너머에 침묵에 대고 말했다. 할머니, 나 오늘 힘들었어요. 비록 대답은 없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울 수 있었다. 8장. 도서관 7번짜리 배하늘의 이야기. 하늘은 취업 준비 중이었다. 매일 도서관 7번 자리에 앉아 같은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책상 서랍 안에서 누군가 적은 쪽지를 발견했다. 여기서 나도 많은 날들을 견뎠어요. 당신도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은 하루의 무게를 견디는 버팀목이 되었고 하늘은 그 자리를 더 이상 혼자의 공간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다. 9장. 지하철 창밖의 풍경. 윤대호의 이야기. 대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열차를 타고 출근했다.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그는 이어폰을 끼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어느 날 정차한 열차 창밖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그 사람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대호는 그 눈빛에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10장. 낯선 도시의 편지. 김설애의 이야기. 설이는 유학 중이었다. 문화도 언어도 낯선 곳에서 외로움은 배가 되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당신의 미소가 지나가는 하루를 따뜻하게 했어요. 그 짧은 문장은 설이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후 그녀도 익명의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남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작은 연결이 이어졌다. 11장. 창가의 기타. 장호진의 이야기. 호진은 퇴근 후 혼자 기타를 튕기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자신의 기타 소리는 그에게 작은 무대였다. 어느 날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 문을 두드렸다. 혹시 매일 저녁 기타 치시는 분 맞죠?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소리가 정말 위로됐어요. 호진은 처음으로 음악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 기타 소리는 더욱 따뜻해졌다. 12장. 할머니의 냉장고 메모. 이정은의 이야기. 정은은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혼자 사는 자취방에서 외로움이 짙던 어느 날 엄마가 보내준 택배 박스 안에서 오래된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우리 정은이 잘 자고 잘 먹고 사랑해.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모였다.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손글씨는 정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13장. 버스 기사님의 인사. 홍서구의 이야기. 서구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탔다. 그날도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탑승했지만 버스 기사님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오늘도 반가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단지 그것뿐이었는데 버스 안의 풍경이 다르게 보였다. 낯선 도시의 하루가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 인사는 서구의 하루를 지탱하는 작은 축이 되었다. 14장. 첫 이메일. 친구. 윤진아의 이야기. 진아는 SNS도 전화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교환 학생으로 만난 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매주 한 통씩 하루를 요약한 따뜻한 편지를 받는다는 건 그녀에게 큰 의미였다. 비록 서로의 언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은 오히려 더 잘 전해졌다. 편지를 기다리는 시간은 외로움을 덜어주는 힘이 되었다. 15장. 카페 구석자리. 배수정의 이야기. 수정은 매주 토요일 동네 카페 구석자리에서 혼자 책을 읽었다. 그 자리에는 창문이 있어 햇살이 포근히 들어왔고 작은 화분 하나가 그녀를 반겨주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책장을 넘기는 시간은 그녀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다. 어느 날 바리스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혹시 매번 앉으시는 그 자리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정은 웃으며 답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기분이 들어서요. 바리스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자리는 특별한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친구를 카페에 초대했고 그 자리엔 둘이 앉았다. 조용히 흐르던 음악과 창밖의 봄 햇살, 나눠 마신 커피 한 잔은 그날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혼자만의 공간이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바뀐 순간 수정은 자신이 조금 덜 외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정은 매주 토요일 동네 카페 구석 자리에서 혼자 책을 읽었다. 어느 날 바리스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혹시 매번 앉으시는 그 자리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정은 웃으며 답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기분이 들어서요.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카페에 친구를 소개했고 그 자리엔 둘이 앉았다. 여전히 어둠은 있지만 함께 있는 우리. 이야기를 쓰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이제는 그 말이 조금 더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밤은 여전히 어둡고 외로운 순간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 목소리 중 하나이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